자, 안녕하세요. 라빈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가서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경찰이 차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총에 맞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 아는 분이 한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미국 가서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면 절대 창문을 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저 물어봤죠. 왜 창문을 내리면 안 되냐고. 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창문을 내리면 경찰이 바로 총을 쏘니까 절대 창문을 내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운다. 그러면 창문을 내리면 총을 맞는 게 아니라 창문을 안 내리면 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 경찰에 비해서 미국 경찰은 훨씬 그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들도 항상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심한 경우에는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거나 경찰이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원인을 제공하지 말자, 이거죠. 예, 사실 미국 경찰이라고 해서 뭐 항상 이렇게 쉽게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내가 TV에서 봤는데,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경찰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총을 쏘던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디오를 보시면 그 총기 사용하는 그 부분만 보시지 말고 아마 처음부터 한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쭉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비디오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운전자들이 이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자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흑인이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흑인이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경찰이 세워서 면허증을 달라고 하고 이제 안전띠에 대해서 티켓을 이제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흑인이 왜 나만 끊냐고 이제 불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긴장감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주고 티켓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운전자가 화를 내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관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계속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총기 사고가 납니다. 자, 이게 정당방위였는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이제 법정 가서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경찰이 차를 세우기 전에 보통 뒤에서 그 사이렌을 켭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긴장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천천히 차를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차를 세우면 보통 뒤에서 이제 경찰차가 뒤에서 세우겠죠. 세우고 저녁 같으면 뒤에서 이제 불을 켭니다. 그 불이 아주 밝죠. 뭐 낮에는 물론 켜지는 않겠지만요. 그럼 보통 이제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보통 이제 운전석 쪽으로 오지만 어떤 경우에 이제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수석 쪽으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찰이 올 때는 이제 두 손을 허리에 이렇게 올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왜 그러냐?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허리에 이제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겠죠. 총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혹시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겠지만 혹시나 또 운전하시는 분 중에 어떤 범죄자나 총기를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차에서 경찰이 뒤로 이제 오는 게 보이겠죠. 백미러 보면요. 일단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차에 음악이나 라디오가 있으면 일단 끕니다. 일단 조용하게요.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있는 불을 켜줍니다. 제 안에 이제 어떤 경우인지 잘 보여주기 위해서죠. 혹시나 또 경찰이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엔진은 끕니다. 왜 엔진을 끄냐?
자, 혹시 경찰이 왔을 때 혹시나 제가 급발진해서 또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엔진을 끄면 일단 경찰이 더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손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핸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스티링 휠이라고 하는데 스티링 휠에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문은 이제 미리 내립니다. 창문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창문을 미리 내려놓습니다. 그럼 경찰이 오겠죠. 경찰이 와서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운전면허증,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 다음에 registration, 이제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insurance card, 이제 보험증이죠. 보통 보험증은 이제 유효기한이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앱에 이제 있는 걸 열어서 요즘은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경찰이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먼저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거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경찰이 요구하거나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지 절대 미리 이렇게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미리 뒤적거리거나 하면 혹시 경찰이 이 사람이 혹시나 총기를 찾고 있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뒤적거리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무슨 마약이나 이런 걸 숨기려고 하나? 그러면 이제 차량 수색이 들어갑니다. 차량 수색이 들어가면 또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절대 경찰이 묻기 전에는 미리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면허증이나 이제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차에 가서 확인을 하겠죠. 뭐 신원 조회나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경찰이 물어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Do you know why I stopped you? 내가 널 왜 이 차를 세웠는지 아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여기 대해서 미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불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대답은 뭐냐 하면 No, I don't know, sir. No, I don't know, officer. 이렇게 sir이나 officer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죠. 경찰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좋은 대답은 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경찰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뭘 잘못했다. 뭐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이다. 뭐 교통 위반이다. 일단 경찰이 얘기해 주는 걸 이제 기다리는 거지. 절대 유도신문에 의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자, 일단 이 티켓을 받으면 어떻게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비디오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나 언어가 안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지만 만약에 내가 모른 척하고 혹시나 그러면 내가 티켓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티켓을 안 끊고 그냥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위에 실제 있었던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제 아는 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과속으로 세웠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계속 영어를 아예 못한다고 이렇게 계속 반응을 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얘기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앞으로 과속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하면 그냥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 알아들었죠. 그분이 바로 이제 예스 안 하고 이제 처음에 좀 머뭇거리고 모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주 잘 된 경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은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죠. 차는 이제 렌트카를 했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세웠습니다. 과속으로요. 자, 이분은, 경찰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로 계속 반응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 정말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모르는 척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찰이 그 운전하신 분 그리고 그 옆에 타고 계신 모든 분 다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다 태우고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 이제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끊고요. 렌트카는 이제 토잉해 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복잡해진 거죠. 차는 토잉됐죠. 티켓은 티켓도를 받았죠. 자, 이제 집은 또 어떻게 갑니까? 그 주유소에서요. 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경찰이 차를 세웠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대한 제가 경찰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됐든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최대한 배려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제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더 좋은 비디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뭐 아시고 싶은 게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 관련된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빈이었습니다. Everything changes.